아침 햇살이 서울 외곽의 작은 슈퍼마켓 앞 거리를 비추며 서서히 퍼져나갔다. 겨울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어 도로와 주차된 차들 위로 옅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스치듯 불어오며 몸을 움츠리게 만들었지만 그 속에서도 낡은 유니폼을 걸친 한 노인이 조용히 쇼핑카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알버트는 이른 나이에도 불구하고 은퇴할 수 없었다.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 얇은 외투를 걸치고 작은 아파트를 나서야 했다. 오랜 세월 동안 혹사당한 그의 무릎은 점점 버티기 어려워졌고 조금만 움직여도 아픔이 몰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아내 엘레노어를 위해서였다. 엘레노어는 한때 밝고 활기찬 여성이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빛나는 눈빛은 알버트의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었다. 그러나 알츠하이머병이 그녀를 서서히 앗아갔다. 기억, 인식, 심지어 사랑하는 남편을 알아보는 능력까지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알버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카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알버트는 이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밀어넣었다. 잠시 무릎을 감싸쥐고 호흡을 가다듬었지만 다시 힘을 내어 움직였다. 멀리서 고급 차량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손님이 이곳을 지나가고 그 누구도 자신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리암.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젊은 직원이 유리문 너머에서 알버트를 바라보았다. 그는 1년 가까이 이곳에서 일하면서 늘 같은 질문을 떠올렸다. 알버트 아저씨는 왜 이토록 힘든 일을 그만두지 않는 걸까? 리암은 몇 번이고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알버트는 늘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 고 대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리암은 알고 있었다. 그는 절대 괜찮지 않았다.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용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알버트, 이게 뭐야? 왜 아직도 카트들이 엉망이야? 슈퍼마켓 매니저였다. 30대 후반의 차가운 얼굴을 한 남자가 팔짱을 낀 채 다가오며 따지듯 말했다. 알버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픈 무릎이 삐걱거렸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매니저가 비웃듯 웃었다. 당신이 더 빨랐다면 굳이 두 명이 이 일을 할 필요도 없었겠지. 알버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카트를 밀었다. 손이 시리고 숨이 가빠왔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했다. 멀리서 검은색 자동차 안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은 예리하게 모든 상황을 포착하고 있었다. 이찬원이었다. 그는 차량 창문을 내리며 천천히 주변을 살폈다. 자신의 존재를 들키지 않기 위해 모자를 눌렀었지만 알버트의 모습을 보며 점점 눈길이 머물렀다. 구부정한 허리, 지친 손길, 그리고 그를 몰아붙이는 매니저의 태도. 이찬원은 차 안에서 몇 초간 고민했다. 그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알버트의 모습에서 무언가가 느껴졌다.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확신이었다. 그는 시동을 끄고 조용히 차에서 내렸다. 아무도 몰랐다. 그 한 걸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이찬원은 모자를 조금 더 깊숙이 눌렀었으며 차에서 내렸다. 서울의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원래 계획은 단순했다. 간단히 필요한 물건을 사고 조용히 떠나는 것.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춰섰다. 그의 시선이 한 노인을 향했다. 햇살이 옅게 깔린 주차장에서 한 늙은 남성이 고된 몸을 이끌고 쇼핑카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무거운 다리를 끌며 힘겹게 카트를 밀고 정리하는 모습. 그는 분명 몸이 아픈 듯했다. 하지만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이찬원은 그 광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갑자기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거칠게 카트를 밀어버렸다. 카트는 알버트의 다리를 스치며 넘어졌고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은 노인은 비틀거렸다. 조심 좀 하지 그래. 중년 남성은 불쾌한 표정으로 노려보며 말했다. 이런 간단한 일도 제대로 못하나? 알버트는 당황한 듯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을 남긴 채 중년 남성은 휙 돌아서 버렸다. 이찬원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는 천천히 알버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쓰러진 카트를 주워 세웠다. 알버트는 순간 놀란 듯 이찬원을 바라보았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찬원이 말했다. 알버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삶에서 이렇게 다가와 손을 내미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리고 이 젊은 남성은 직원도 고객도 아닌 듯했다. 괜찮네, 젊은이. 이건 내 일이야. 알버트가 조용히 답했다. 이찬원은 대답하지 않고 카트 하나를 더 정리하며 미소 지었다. 그래도 힘든 일이잖아요. 저도 시간 좀 있으니까 잠깐 돕고 가겠습니다. 알버트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래, 고맙네. 그 순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 리암, 슈퍼마켓의 젊은 직원. 그는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다. 손님이 알버트를 돕는 모습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남자가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리암은 얼른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다. 그리고 곧 화면에 뜬 결과를 확인한 순간 그는 숨을 삼켰다. 이찬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스타가 바로 눈앞에서 노인의 카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리암은 알았다. 그는 곧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다. 이찬원이 조용히 이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찬원과 알버트는 묵묵히 함께 카트를 정리했다. 알버트는 문득 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젊은이, 정말 친절하구먼. 알버트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찬원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 법이죠. 알버트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젊은이는 단순히 한번 도와주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서울의 아침 공기가 점점 분주해지면서 주차장에는 차들이 연이어 들어오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쇼핑카트를 정리하는 한 노인의 모습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카트를 밀며 한 줄로 정리하고 있었다. 이찬원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카트를 하나씩 정리하며 힘겹게 숨을 내쉬는 노인의 모습을 보며 입을 열었다. 오래 이 일을 해오셨나요? 이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알버트는 손을 잠시 멈추고 카트에 몸을 기대며 숨을 골랐다. 몇 년 됐지. 엘레노어가 병을 앓기 시작한 후로는 돈이 필요해서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어. 이찬원은 가만히 노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알츠하이머병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병인지 알고 있었다. 소중한 기억을 하나씩 앗아가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병. 엘레노어 씨는 요즘 어떠세요? 이찬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알버트는 쓴웃음을 지으며 하늘을 잠시 바라보았다. 어떤 날은 나를 알아보지만 대부분의 날은 그냥 허공을 바라봐. 마치 나를 알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처럼.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묵묵히 버텨내고 있는 강한 사랑도 있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엘레노어를 깨우고 부엌으로 데려가. 그녀 앞에 따뜻한 차를 놓아주고 눈을 마주보면 가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나를 기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 그리고 나는 그걸로 충분해. 이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노인의 말을 듣고 그가 감내해야 하는 외로움과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한 번이라도 쉬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찬원이 물었다. 알버트는 고개를 저었다. 은퇴라니 꿈같은 소리지. 우린 집도 팔았고 가진 것도 거의 없지만 엘레노어를 위해서라면 난 뭐든 할 거야. 이찬원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세상에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눈앞에서 마주하는 건 또 다른 일이었다. 전에는 수리공이었지. 알버트는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손으로 많은 걸 고쳤어. 하지만 이제는 이 카트 몇 개를 밀어넣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이찬원은 노인의 손을 바라보았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 그 손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흔적도 묻어 있었다.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신 적은요? 이찬원이 물었다. 알버트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다들 자기 삶이 바쁘잖아. 내 짐까지 지게 할 수는 없지. 이찬원은 이해했다. 그는 누군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신을 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이찬원이 갑자기 물었다. 알버트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평범한 하루지. 특별히 나쁘지도 좋지도 않고. 그럼 가장 행복했던 하루는요? 알버트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엘레노어가 나를 기억하는 날. 이찬원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알버트에게 좋은 하루란 돈을 많이 버는 날도 힘든 일이 없는 날도 아니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기억하는 날이었다. 그는 말없이 노인을 도우며 마지막 카트들을 정리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리암은 더욱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확신했다. 저 사람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찬원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알버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점이었다. 마지막 카트를 정리한 후 이찬원은 알버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엘레노어 씨를 위해 오랫동안 애써 오셨군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엘레노어 씨를 돕고 싶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알버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나와 그녀의 일이지. 하지만 고맙네. 젊은이. 오늘 하루는 덕분에 조금 덜 외로웠어. 이찬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알버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찬원의 진심 어린 말에 미소를 지었다.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지. 난 괜찮아. 이찬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알버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이찬원은 조용히 노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가 알버트를 위해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는 확신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이찬원은 아침 햇살이 점점 퍼지는 가운데 조용히 슈퍼마켓을 떠났다. 하지만 겨울의 차가운 공기는 여전히 그곳을 감싸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도 온갖 생각들로 가득했다. 알버트가 들려준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맴돌았다.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한 노인의 모습이 잊히지 않았다. 그는 차에 올라탔지만 곧바로 출발하지 않았다. 창밖을 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별표 알버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별표.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소한 그는 이 노인이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하며 고민했다. 그러다 한 번호를 눌렀다. 몇 초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찬원아, 무슨 일이야? 이찬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도와준다는 걸 모르게 하고 싶어. 상대방이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물었다.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이찬원은 알버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그의 삶, 그의 아내, 그리고 그가 겪고 있는 고된 현실까지. 설명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이 들려왔다. 알겠어. 방법을 찾아볼게. 그런데 찬원아, 네가 이걸 하면 아무도 네가 한 걸 모를 거야. 괜찮겠어? 이찬원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그저 그분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셨으면 좋겠어. 전화를 끊은 뒤 이찬원은 바로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이번에는 한 사설 병원이었고 그는 주차를 하자마자 빠르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환자 치료비를 선결제하고 싶습니다. 그가 카운터에 서서 직원에게 말했다. 여직원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환자의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엘레노어라는 분입니다. 알버트가 사랑하는 아내, 알츠하이머병과 싸우고 있는 그녀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입에 올렸다. 여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환자 정보를 확인한 뒤 다시 이찬원을 쳐다보았다. 이분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만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찬원은 주저없이 말했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비용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직원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이찬원은 병원을 나서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적어도 한 가지는 해결되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는 알버트 곁에 있을 사람, 그의 상태를 살펴보고 필요할 때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맡을 적임자는 한 명뿐이었다. 이찬원은 다시 차를 몰고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직원들이 쉬는 공간이 있는 뒤쪽으로 갔다. 예상대로 리암이 그곳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이찬원이 다가오자 리암은 깜짝 놀라며 손에 든 커피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아직 여기 계세요? 리암이 놀란 듯 물었다. 이찬원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리암은 눈을 깜빡이며 자신을 가리켰다. 저요? 그래. 너는 이곳에서 알버트를 가장 걱정하는 사람이잖아. 난 네가 그를 계속 지켜봐줬으면 해. 리암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이찬원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도대체 뭘 하려는 거예요? 이찬원은 대답하지 않고 대신 주차장 쪽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추운 날씨 속에서 알버트는 묵묵히 카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그분을 도울 거야. 이찬원이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그분이 내가 돕는다는 걸 알면 안 돼. 그래서 네가 필요해. 리암은 조용히 이찬원의 말을 곱씹었다. 그러다 천천히 물었다. 정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이찬원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한 도움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 그리고 알버트 같은 분은 도움을 받는 걸 어려워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 리암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결심한 듯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이찬원은 가볍게 리암의 어깨를 두드리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걸 알았다. 계획은 시작되었고 알버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슈퍼마켓을 떠나면서 이찬원은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오늘은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조만간 알버트의 삶은 변할 것이고 그는 그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이찬원이 원했던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알버트는 평소와 다름없이 슈퍼마켓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공기 중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다. 주차장에 도착해 쇼핑카트를 정리하려던 그는 몇몇 직원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민도 무관심도 아닌 마치 존경과 따뜻한 관심이 섞인 듯한 눈빛이었다. 그가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매니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알버트, 내 사무실로 와보게. 알버트는 순간 당황했다. 매니저가 자신을 사무실로 부른 적은 거의 없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곳에 불려갔던 때를 떠올려보면 대개는 업무 속도가 느리다는 불만을 듣거나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잔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알버트의 삶은 이미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찬원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 오늘도 그런 날일까? 알버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사무실로 걸어갔다. 작은 방 안,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매니저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고 그는 가볍게 손가락을 두드리며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했다. 자네가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지? 매니저가 입을 열었다.
알버트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다. 몇 년은 됐을 겁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다 천천히 앞에 놓인 봉투를 밀어 알버트에게 건넸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 슈퍼마켓에서 자네에게 특별한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게. 알버트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매니저를 올려다보았다. 의심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런 정책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매니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이어갔다. 내부적인 결정일 뿐이야.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어. 이제부터 자네는 당분간 쉬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어.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 없다는 뜻이야. 알버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을 떨며 봉투를 들었다. 묵직한 무게가 손끝에서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물었다. 누가 이런 일을 한 겁니까? 매니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게. 알버트는 사무실을 나서며 계속해서 봉투를 바라보았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거기에는 현금 외에도 한 장의 메모가 들어있었다. 단 한 문장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엘레노어 씨를 돌봐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알버트는 가만히 그 글을 읽었다. 그리고 다시 읽었다. 누군가가 그를 돕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평생을 혼자 감당하며 살아왔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어떤 이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자신을 도와주고 있었다. 그날 알버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는 더 이상 추가 근무를 할 필요가 없었다. 돈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할 이유가 없어졌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늘 보던 익숙한 장면을 마주했다. 창가에 앉아있는 엘레노어,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결혼사진. 수년 동안 반복된 모습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유독 더 애틋하게 보였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엘레노어. 그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우리 괜찮을 거야. 엘레노어는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알버트의 심장이 멈출 듯했다. 아내의 눈빛 속에서 오랜만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식이었다. 기억이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이었다. 알버트? 너무나도 오랜만에 들려오는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 알버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래, 엘레노어, 나야. 엘레노어는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듯 그의 얼굴을 살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정말, 당신이구나. 순간 알버트는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랐다. 그녀가 다시 그를 잊기 전에 이 순간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싶었다. 그날 밤, 멀리서 한 남자가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차 안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던 별표 이찬원 별표은 깊은 숨을 내쉬며 차를 출발시켰다. 누군가는 자신의 선행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지만 그는 아니었다. 진정한 친절이란 아무도 모르게 남겨두는 것이니까. 그날 저녁, 알버트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그는 피로와 걱정에 짓눌리지 않은 채 문을 열었다. 누군가가 그의 짐을 조금 덜어준 듯한 가벼운 기분이 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노란빛 조명이 거실을 감싸고 있었다. 창가에는 언제나처럼 엘레노어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늘 그렇듯 들고 있는 낡은 결혼사진이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다. 그녀는 여전히 다른 세상에 갇혀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오늘 알버트에게 이 순간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 앞에 앉았다. 그녀의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엘레노어, 오늘은 좋은 하루였어.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예전처럼 다정하고 온화했다. 당연히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그녀는 결혼사진을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알버트는 알았다.
그들의 삶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온 누군가의 손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녀에게 과거는 흐릿한 안개처럼 사라졌고 현실은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퍼즐이 되어버렸다. 알버트는 쓸쓸히 웃었다. 그러고는 오랜 습관처럼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너는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 너는 그 드레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는 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어. 그는 잔잔히 웃으며 계속 말했다. 그리고 한강을 따라 함께 산책하던 날. 날씨가 너무 추웠는데도 네가 괜찮다고 해서 내 코트를 벗어주지 않았지. 사실 춥지 않았던 게 아니라 나를 걱정해서 그랬던 거 다 알아. 그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리고 결혼식 전날 밤, 네가 긴장해서 잠을 못 자고 거실을 서성이던 거 기억나? 나는 밤새 내 옆에 있어주면서 따뜻한 차를 함께 마셨었지. 엘레노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알버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많은 이야기를 꺼냈다. 마치 그녀가 듣고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듯이. 거실에서 춤을 추던 날도 있었지. 음악을 틀고 나를 끌어당기면서. 내가 춤을 못 춘다고 해도 끝까지 함께 춤을 췄잖아. 너는 웃으면서 말했지. 춤을 잘 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엘레노어가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알버트를 바라봤다. 그의 숨이 멎을 듯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다. 그녀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엘레노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순간, 두 순간,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알버트. 그것은 너무도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그는 숨을 멈춘 채 그녀를 바라봤다. 엘레노어, 나를 알아보겠어?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마른 손가락이 그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당신.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확실했다. 여기 있구나. 알버트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흐느꼈다. 난 항상 여기 있었어. 엘레노어. 항상.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아주 오랜만에 보이는 그녀의 미소였다. 기억이 나. 그녀는 속삭였다. 우리가 함께 춤추던 날들. 그 모든 순간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알버트의 눈에서도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녀가 다시 잊어버리기 전에 그는 이 순간을 가슴 깊이 새겼다. 이 순간이야말로 그가 가장 소중히 간직할 기적이었다. 이찬원은 알버트의 작은 집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혹여나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버트가 눈치채지 않도록. 그는 단지 지켜보고 싶었다. 오랜 세월 외로이 살아온 한 노인이 마침내 가장 소중한 사람을 다시 마주하는 순간을. 창문 너머로 아늑한 노란빛이 비쳐나왔다. 오후에 살짝 내린 비로 인해 젖은 돌바닥이 조명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집은 오래되었지만 그 안에서 풍겨오는 따뜻함은 이 거대한 서울 도시 속 작은 세상을 이루는 듯했다. 실내에서는 알버트가 엘레노어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주름진 손이 엘레노어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있었다. 엘레노어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알버트를 바라보았다. 이전처럼 멍한 눈빛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를 잊어가던 그 눈동자가 지금은 그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찬원은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굳이 들을 필요도 없었다. 손짓 하나, 눈빛 하나, 그리고 가끔씩 지어지는 미소만으로도 충분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의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마치 시간조차 그들 앞에서는 멈춘 듯했다. 그는 생각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엘레노어가 다시 기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녀가 지금 이 순간을 떠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오늘 밤 알버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났고 그녀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과거를 되찾았다. 이찬원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는 전 세계 무대 위에서 팬들의 환호를 받아본 적도 많았고
수많은 공연에서 찬란한 조명을 받으며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 이 조용한 거리에서 한 노인의 세상을 바꾼 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그는 결코 이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었다. 감사의 인사를 들을 필요도 없었다. 그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조차 원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알버트가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서울의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그러고는 조용히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차가 조용히 거리를 따라 움직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조명이 반짝이며 아름다웠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다. 그는 깨달았다. 삶이란 항상 위대한 순간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작은 행동 하나가, 짧은 순간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도 있었다.